10월 19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KB투자증권 추세적인 반등보다 횡보세가 진행될 구간, 동양증권 개선된 대외 환경,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하나, 신한금융투자 외환시장의 리스크온, 대우증권 최악을 모면한 중국 경기, 부국증권입니다. 수급, 실적 모멘텀 중심의 차별화 예상, 신영증권 제한된 수급 조건화 투자자 몰리는 종목은 하나대투증권, 중국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양증권 G2 경기 상황에 대한 소고. 네, 오늘 증권사들의 현재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향후 방향성을 탐색해봤는데요. 오늘은 KB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은 추세적인 반등보다 횡보세가 진행될 구간이라고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주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회복보다는 기술적인 저항성과 저밸류에이션 매력이 겹치면서 진행이 됐던 반발 매수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매력 부각도 아직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이후에 글로벌 차원에서 채권 대비 주식의 가격이 중립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한국의 매력이 부각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드갭은 명목적인 주식의 가격 매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금리로서 2012년 하반기 이후 플러스 1의 표준 편차를 하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유틸리티나 반도체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 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공통점을 꼽으라면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쪽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투자 환경, 대외 환경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대외 변수들이 차츰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채금리가 장기 이평선을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유로존의 우려가 크게 경감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지표들은 예상 외에 큰 폭의 개선세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우 운송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내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라고 전했고요. 또 중국의 경우도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기 모멘텀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심 종목군을 확산시키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투자 컨셉을 바꾸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외환시장의 리스크온이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엔달러는 중기 하락 추세를 최근에 좀 극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77엔대의 지지력을 형성한 후에 재차 반등해서 78엔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것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와 미국의 펀더멘탈 개선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의 강세는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좀 부정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환율이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환차익을 겨냥한 인덱스 성격의 외국인 매수세가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시장은 긍정적인 중기 방향성을 좀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유로달러와 엔달러가 동반 강세를 보일 시에 시장이 좋았는데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가 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지켜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이 경기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중국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나왔던 이제 3분기 GDP 괜찮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와 소비 관련 지표가 특히 수요 관련된 지표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 또 재고 조정도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좀 기대해보자는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는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는 어느 리포트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현대증권 리포트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경기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투자 대안처였던 중소형주 상승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중소형주 수익률 차별화로 인한 효과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대형주 강세 효과를 모두 상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향후에
중소형주의 상승 강도가 이전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또 중소형주의 상승세 또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대형주가 갈 것이냐 뭐 이것도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실적 시즌에 진입했는데도 3분기에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또 증시의 전반적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필요한데 외국인 매수세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쉽게 추세 상승을 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3분기 초 대비로 상향되고 있는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또 헬스케어, 또 워낙 강세 수혜군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이즈에 국한되지 말고 개별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의도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오늘 강박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장까지 8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